실패는 의도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어떤 문화권에서든 실패는 인간 행위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다루어져 왔다. 이 시간에는 동양의 어록과 한국의 속담, 서양의 고사와 일화를 통해 실패의 구조와 원인,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시대의 관점을 살펴본다. 먼저 실패라는 말 자체를 분해해본다. 실패는 한자로 이를 실, 패할 패로 이루어진다. 이를 실은 무언가가 손에서 빠져나갔음을 나타내고, 패할 패는 싸움이나 경쟁에서 무너진 상태를 가리킨다. 두 글자를 합치면 가졌던 것을 잃고 이루려던 것에서 무너진 상태, 즉 기도한 일이 의도한 방향으로 귀결되지 않은 상황 전체를 지칭한다. 이 정의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실패는 반드시 무언가를 시도한 사람에게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서술한 것이 서양의 어록이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인생은 일종의 실험이다.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좋다. 이 문장은 삶 자체를 실험의 연속으로 규정한다. 실험에는 성공과 실패가 모두 포함되므로 에머슨의 논리에서 실패는 실험 횟수가 늘어날수록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패의 빈도가 곧 시도의 빈도를 증명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펠프스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를 하지 않는 인간은 대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이다. 이 문장은 실패, 부재를 행위 부재의 지표로 읽는다. 여기서 실패는 부정적 결과가 아니라 활동의 증거로 위치지어진다. 두 어록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실패는 시도의 필연적 동반자이며 그 자체로 행위의 밀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실패는 왜 발생하는가? 동양의 문헌들은 그 원인을 주로 시작과 끝의 불균형,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방심에서 찾는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끝을 조절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하는 일이 전혀 없다. 이 문장은 실패의 근본 원인을 끝의 이완으로 본다. 시작할 때의 긴장과 주의가 마무리 단계에서 느슨해지는 것, 그것이 실패를 부르는 구조라는 것이다. 회남자는 이 논리를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준다. 천리지의 둑도 개미의 구멍으로 새어나가고 백길의 큰 집에도 굴뚝의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로서 불탄다. 천리에 걸친 둑이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백길 높이의 집이 굴뚝 틈새로 타오른다. 거대한 구조가 무너지는 지점은 언제나 작고 사소한 틈이다. 실패는 큰 충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방심이 누적된 결과라는 것을 이 문장은 명확히 한다. 한비자도 같은 지점을 짚는다. 산에는 비틀거리지 않고 개구멍에 비틀거린다. 산길을 오를 때 사람은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문 앞 개구멍 같은 사소한 장애 앞에서 방심하다 비틀거린다. 작은 것에는 마음을 놓기 쉽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가 시작된다는 지적이다. 회남자와 한비자의 두 문장은 실패의 진원지가 크고 분명한 곳이 아니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곳임을 반복하여 말한다. 한국 속담들은 실패의 다양한 국면을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부착한다. 다 된 죽에 코 풀기, 이를 거의 이룰 단계에서 뜻하지 않은 장애로 실패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벼르던 애기 눈이 먼다. 잘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마음먹던 일이 오히려 실수로 이어지기 쉽다는 뜻이다. 이 두 속담은 실패가 반드시 준비 부족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나친 의식과 과도한 긴장 역시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왕제하고 지별 입다. 공을 들여 좋게 되기를 바랐으나 도리어 반대되는 나쁜 결과를 얻게 됨을 이루는 말이다. 의도와 결과의 역전을 담은 표현이다. 노력과 결과가 반드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 속담은 냉정하게 담고 있다. 너무 뻗은 팔은 어깨로 꺾인다. 제 능력을 넘어서 남을 해치거나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다가는 도리어 자신이 실패하게 된다는 뜻이다. 과도한 확장이 자기 파멸의 경로가 된다는 것이다. 하수가 노랗다. 일이 시초부터 어긋나서 이루어질 가망이 희박하다는 뜻이다. 실패는 과정 중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작 지점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은 시사한다.
실패 이후의 상황을 담은 속담들도 있다. 쏟아놓은 사리요, 엎질은 물이다. 한번 저지른 일은 어떻게 다시 고쳐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엎질은 물 담기를 실패에 돌이킬 수 없음을 나타내는 대표적 이미지로 사용해왔다. 단솥에 물 붓기, 형편이 이미 기울어 아무리 도와주어도 보람 없을 때 쓰는 말이다. 이 두 속담은 일정 단계를 넘어선 실패 앞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의미를 잃는다는 현실적 판단을 담는다. 감상이 아니라 상황의 구조적 판단이다. 책은 담은 실패 이후 인간이 취하는 태도를 분석한다. 무슨 일을 시작하여 실패를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닫지 못했고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돌려야 한다. 만약 일이 잘 되었으면 그것은 운수가 좋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의 도움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진실하며 또한 그릇이 큰 것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성공하면 제 자랑으로 삼고 실패하면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다. 책은 담이 분석하는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실패의 책임을 내부로 귀속시키는 사람과 외부로 돌리는 사람을 구분하고 이 차이를 그릇의 크기로 설명한다. 실패에 대한 해석의 방향이 인격의 규모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실패를 다룬 고사 중 에디슨의 일화가 전한다. 발명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에디슨도 자철광에서 철을 분리하는 광산 사업에서 실패한 일이 있다. 미네소타주에서 철이 대량으로 산출되어 처리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8년 동안의 노력과 재산이 수포로 돌아간 후 에디슨은 실망조차도 아니하고 그 경험을 살려 인조 시멘트 사업을 시작하여 이번에는 성공하였다. 광산 사업에 실패한 후 황량해진 공장을 찾아가 회고하기를 내가 여기서 일하던 5년간이 나의 일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절이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나는 여기서 많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은 언젠가는 누구의 이익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다. 이 일화에서 실패는 종결점이 아니다. 에디슨의 8년은 다음 사업의 토대로 전환되었다. 그가 실패한 공장 앞에서 꺼낸 말은 손실의 계산이 아니라 획득한 것의 목록이었다. 실패는 시도한 사람에게만 발생한다. 이것이 실패의 첫 번째 구조적 사실이다. 노자가 말한 끝의 이완, 해남자가 말한 개미구멍, 한비자가 말한 개구멍은 모두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 실패의 진원은 크고 명백한 곳에 있지 않다. 책은 담은 실패 이후의 태도가 인격의 크기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펠프스의 말로 마무리한다. 실패를 하지 않는 인간은 대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이다. 동서양의 어록은 실패가 시도의 증거이며 그 진원이 작은 방심에 있음을 정확히 짚는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 인간 자신에게만 있지 않음을 말한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짐의 횟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가 사람을 규정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그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다.